그러고 스트레스 받으면 또 여행 재미없어. 맞아. 그냥 팡팡 쓰는 맛에 가는 거지. 팡팡. 네. 저는 두 번째 물건을 이제 소개를 할 텐데 두 번째 물건도 그냥 이거예요. 이 자체. 왜냐면 지금 새로 사온 게 없어요. 너무 그건데요? 뭐 돌려막기? 하나로 돌려막기? 뭐 어떻게 내가 저번 한 주 동안 중국에서 쓴 게 제일 많이 쓴 거고 그래요?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려나 한번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여름에 인천공항 이용객 인천공항 이용객이 오. 역대 최다를 찍었어요. 아 그럼 이 여행 얘기 연장선상에. 그렇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네. 이번에 하계 성수기 원래 하계 여름에 휴가를 가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제일 피크일까요? 7, 8월 때가 많이 맞아. 7말 8초. 7말 8초가 8초. 제일 더운데 이번에 여름이 엄청 길고 엄청 더웠잖아요. 그쵸. 더위가 8월 말까지 계속됐으니까 그래서 네. 이거를 7월 중순부터 8월 중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했는데 네. 이 기간 동안에 인천공항 이용객이 591만 1,089명 591만인 거예요. 네. 엄청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10분의 1인 거죠. 거의 우리나라에 오, 10분의 1 다 나갔어요? 와, 10분의 1 대박이다. 갔다 온 거고 해외여행 간다 하면 항상 다들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그쵸. 제일 기대하는 게 뭐예요, 경원 씨는? 처음에 이제 갈 때 이제 면세점도 가고 응. 또 거기서 밥도 먹고 맞아. 공항에서 밥도 먹고 그러고 나가서는 이제 기내식도 먹고 맞아. 기내식. 기내식하고 면세점. 이게 제일 저는 아, 그게 두 개가 진짜? 제일 기대가 되고 기내식이 일단 제일 기대되고 그 다음에 면세점. 이게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한 게 그 면세점 얘기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네. 왜냐면은 면세점이라는 게 항상 나갈 때 구매를 할 수 있고 네. 들어올 때는 구매를 못 하잖아요. 그 출국할 때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출국장에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 구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들어올 때 그 중국 면세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구나. 근데 거기서 사가지고 가면은 갈 때 계속 그거 들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요. 불편하잖아요. 맞아. 그 캐리어에 자리도 아무래도 없는데 갈때 가볍게 가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그리고 현지에서 사는 것도 있는데 또 그거를 담을 수도 없고 음. 그렇다고 또 수험을 더 붙이기에는 불편하고 막 그쵸, 이러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항상 이게 입국장에 면세점이 있으면 안 아. 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 얘기가 네. 무려 15년 동안 나왔대요. 15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 1994년인가에 해외여행 그거 나갈 수 있게 되고 나서 그다음에 점점 아. 많아지면서부터 그런 논의가 계속된 거죠.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맞아요. 입국장 면세점을 만들어라. 도입할 거를 검토를 해봐라 라고 어. 지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입국장 우리나라 지금 해외여행객이 네. 3천만 명 시대예요. 3천만 명. 다 가네요. 거의 다 가는 거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번 갔다 오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그냥 수치상으로만 보면 국민의 반 정도, 반 이상 정도가 한 번씩 해외는 갔다 온다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많아지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얘기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야 소비도 늘어나고 네. 하는 건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만큼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좀 안 좋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 소비가 그쵸, 좀 덜하다. 근데 면세점 소비는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소비가 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몰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어차피 사람들이 해외여행 가고 많이 쓸 거 우리나라 입국할 때 면세를 살 수 있게 함으로써 내수 시장을 그냥 좀 더 활력을 좀 키워보자 이런 네. 논의가 있더라고요. 이 올해 면세 시장 규모가 18조 원 정도 된대요. 크다. 18조. 근데 이거를 지금 어쨌거나 다 밖으로 나가고 있는 돈인 거고 네. 조금 이거를 내수로 끌어들이려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을 하면 네. 조금 더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쓰는 돈이 많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 그쵸, 그쵸. 그리고 인천공항공사도 이득일 거고 그쵸. 그리고 나라에서도 유통업계, 이득일 거고 유통업계도 이득일 거고 근데 또 이득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어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 출국장 면세점. 굳이 귀찮게 안 가져갈 거 아니야. 그쵸. 친구한테 선물할 거 아니니까. 그러네. 그 사람들도 안 그 좋고. 사람들은 그리고 맞겠네요. 면세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어디 있을까? 시내 면세점, 그 출국장 면세점, 또 어디 있지? 기내 면세점. 기내에서도 요새 팔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기내에서 뭐 굳이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네. 들어올 때 살 수 있는 거. 맞아요. 거기서 기내에서는 또 어차피 물건도 얼마 안 되는데.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항공사들이 반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그래서 상황이죠. 반대를 하는구나. 그런 반대가 있긴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15년째 이어져 오던 내용이고 네. 이게 발의가 이미 6번이 됐다가 오. 올해 얼마 전에 7번째로 발의가 됐대요.
이 정도면 할만해요. 이제 네. 이번에 만약에 되면은 6.7기로 이제 딱 어.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는 거죠. 그 아무튼. 입국장 면세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이것도 하면 터지면 빅 이슈 아닐까요? 그쵸, 주가 엄청 그쵸.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그쵸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면세점 지어가지고 그때 엄청 신세계 훅 갔나? 올랐나? 네 그때 훅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가요. 가요? 어디 가세요? 여름휴가 갑니다. 저희 두 번째 물건은 짜잔 저도 항공권을 하신 거 아니에요? 표정관인데 이거? 다른 사람 거지. 봐봐요. 이름 써주세요. 김 어디 갔어? 이름이 없네. 네, 김도 있네.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름휴가를 저는 이제 성수기를 피해서 9월 초 다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데 저는 다낭 베트남 다낭에 가려고 합니다. 다낭에는 이제 맛있는 쌀국수가 있잖아요. 쌀국수 좋아하죠. 너무 기대가 되고, 진짜 먹어야지. 기대되고 다나힐 테마파크라고 그 산 꼭대기 위에 테마파크를 지어놓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거 뭐지 케이블카 타면서 이제 이거 올라가가지고 그때 주식해서 여행 가자 우리 주유할 때 맞아요. 그때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거기서 제가 보고서 너무 예쁘다 가고 싶다 해가지고 가게 된 거고 그리고 미케비치라고 바닷가도 엄청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물가가 싸다 보니까 만동이 500원이에요. 만동? 거기가 거기가 그 단위가 동인데 동이야. 만동이 500원 맞나?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만동이 500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단위가 확 그러네. 커지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막 10만 동 막 이러면 그럼 5천 원인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친구가 베트남에 갔을 때 이제 그런 야시장에서 뭘 살 때 엄청 흥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동을 깎으려고 난리를 쳤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500원인 거야? 그러네. 그래서 저는 딱 그냥 그렇게 안 깎으려고요. 맞아. 그냥 적당하면 그냥 사고 오는 것도 또 가서 음.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또 여행 재미없어. 맞아. 그냥 팡팡 쓰는 맛에 가는 거지. 팡팡.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다낭이나 이런 동남아, 동북아시아 이런 데 갈 때는 저가 항공을 많이 타고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나무씨도 저번에는 항공권으로 여행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저가 항공사에 관련된 최근에 가장 핫했던 이슈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또 뭐 있을까? 설마 그건가? 면허 취소? 맞아요. 맞습니다. 딩동댕. 면허 취소 될 뻔했었죠. 네, 진에어의 면허 취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진에어가 대한항공의 자회사예요. 그쵸. 대한항공의 이제 저가 항공 자회사인데 대한항공 최근에 이제 언제부터죠? 한 봄, 여름 때부터 그 갑질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잖아요. 조현민 상무? 근데 그 조연아 그분부터 하면은 훨씬 전 아니에요? 2년 전도 아닌가? 땅콩. 그때부터 쭉 있었긴 했는데 이번에 다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정부가 그 직원들에게 허무 갑질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양호 한진그룹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어머니죠. 이명희 이루자는 이사장의 갑질까지 이제 거의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었잖아요. 다들 성대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꾀꼬리인 줄 알았어. 발성이 좋으시죠. 아무튼 이런 갑질 때문에 너무 많은 직원들의 증언이 나오고 맞아. 영상도 있고 소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증거도 너무 많고 막 계속 처벌해달라 막 시위도 하시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검찰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 갑질 때문에 검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었어요. 뭐였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 이사로 2010년부터 6년 동안 재직을 했었어요. 근데 현행 항공법상 외국인은 항공사의 등기 이사를 맡으면 안 돼요. 그건 외국인이에요? 왜냐면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맡으면 안 되는데 이 조현민 전 전무는 미국 국적이에요. 이게 들킨 거야. 이게 발견된 거예요. 들킨 거 맞죠? 들킨 거라고 할 수 있지. 맞아. 그래서 6년 대박이다. 동안 이렇게 등기에서 재직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 진에어의 면허 취소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면허 취소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외국인이 그렇게 했을 경우. 그쵸.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였으니까. 그래서 그때 5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청문회를 열어야겠다. 청문회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진에어의 주가가 그때 당시에는 하락을 했어요. 면허 취소, 갑질 논란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불안하니까 하락을 했었는데
아예 왜냐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이 아예 사라질 수도 없어지는 있는 거예요. 거니까.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많은 매도세가 몰렸는데 약 3개월 동안 검토를 쭉 하다가 지난 8월 17일에 이제 드디어 국토부에 결정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왜냐하면 이제 직원들의 그 수많은 직원들의 맞아. 고용 불안도 있고 맞아. 그리고 승객들이 불편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음. 이런 다들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유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고려했을 때 그냥 면허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 노선 허가 이거랑 신규 항공기 등록 이런 부분에서는 제한을 하기로 이런 조치를 걸었다고 해요. 이렇게 새로 노선을 이제 하지 못하는 거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주가가 계속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가 딱 이제 취소가 되지 않기로 했다 하면서 그때부터 딱 반등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국내 여행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은 또 엄청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에어 입장에서는 이제 좀 한 차례 이제 안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서 한진그룹은 따로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뭐 입장을 표명하면 또 안 되지. 그쵸. 뭐라 하면 가만히 또 있는 게 그냥 낫죠. 맞아. 가만히 있는 게 낫긴 해. 진짜. 맞아.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다행인 거죠. 그쵸, 갑자기 그쵸. 일자리 사라지고 막 그런 거. 직원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갑질도 다 맞아, 맞아. 상태에서 날리기까지 하면은 맞아. 어쨌든 직원분들은 다행이라고. 맞아. 네,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좀 투명해지고 네. 좀 하지 말라는 거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요. 이게 배려해야죠 서로. 맞아. 아무튼 저는 다낭에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낭 가서 뭐 사올지 다낭이